주간의 건강관리 승리하고 계시죠? 어느덧 한 달을 맺음으로써 또 건강한 오후 오늘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달의 끝자락에는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유익한 상담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플러튼에 위치한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가 재개되니까 확실히 조금 이 팬데믹이 좀 수그러든 걸 체감 많이 하게 되는데 치과는 어떠세요? 네, 이제 백신 맞으신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은 좀 안심하면서 이제 다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치과에 예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쩍 더 많아지시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관리가 좀 돼야 돼요. 우리 치아 건강. 그러게요. 1년 벌써... 동안 너무 마스크 속에 숨어 있던. 네, 그러게요. 예. 근데 요즘에 좀 치아가 많이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많은 분들이 치아 파절로 아니면은 치아가 이제 금이 가서 저작하는데 이 씹는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느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 그런데 한 통계를 보면 여성보단 남성분들에게 이에 금이 가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많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 근육이 네. 또 강하고 저장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의 치아라면 네.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드시는 식습관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목이나 이런데 디스크 뭐 여러 가지 이제 허리나 이런데 이제 자세적인 부분에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을 같이 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식습관, 생활 습관도 분명히 있겠지만 혹시 50대 이후에 중년 분들에게 조금 더 치아 균열이 생긴다, 파절이 생긴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치아를 사용해 온 기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안에 있는 구조물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일을 보다는 오랫동안 뭐 중년 이후라 그러면은 적어도 연구치로 보면은 한 30-40년 이상을 사용해 온 치아이기 때문에 우리 치아는 구조적으로 여러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무기질 즉 미네랄이 주 성분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실금이 가고 또 그런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실금들이 쌓이다 보면 저작하는 방향에 또 이가 닳고 그러면서 힘의 방향이 바뀌면서 치아가 파절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예 부러져서 빨리 치과를 긴급하게 가는 경우는 좀 다행인데 금이 간 거는 본인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본인들은 어쩌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이제 확실하게 금이 갔다라는 증거물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은 어려운 찾아내기 어려운 엑스레이로도 이제 예전에 물론 말씀하셨었지만 네, 이게 파절이 갔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진짜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가 되면 이미 파절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금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된 부분은 육안으로 보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엑스레이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그냥 단순하게 금이 갔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조금 뭐 질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우리 보통 나물의 줄기 있죠, 섬유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씹으셨을 때 조금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다는 예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치아가 금이 가고 있다는 그런 증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도가 좀 적다면 어느 잘못 부딪혀서 생길 수 있다고 보겠지만 좀 빈도수가 많아지고 좀 찌릿했을 때의 강도가 좀 더 심해진다면 이 금이 가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치과 가도 사실은 별 큰 이상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치료하는 접근은 증상이 조금은 순간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조금 좀 지켜봤다가 이게 빈도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크라운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파절이 더 진행되는 거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서는요.
이 금을 타고 박테리아가 신경 안까지 감염을 음.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이유에 있어서 안에 있는 신경이 이제 괴사가 되는 죽게 네. 되는 그런 일을 있는데 그냥 겉에서 보면은 충치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아 파절이 진행이 됐던 거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크라운 하실 때는 기존 치아는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크라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치아의 자체는 살려두고요. 금이 더 진행되면 이게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도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치아를 감싸줌으로써 이제 치아가 이제 금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거를 막아주게 되는 거죠. 보호해줘.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크라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신경 치료를 받는 그런 신경이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괴사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초기에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신경 치료는 바로 그냥 그 금이 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신경까지 진행이 안 된 경우라면 신경을 제거를 했을 때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치아 내부에 아주 미세한 관 속에 우리 그 조직액들을 차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저작할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기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작은 충격에도 치아는 파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당장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두고요. 아직 신경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약간의 이제 초기 염증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신경 치료를 들어가지는 않고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증상 없다가 몇 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신경이라는 거는 바로 염증이 생기고 바로 감염이 됐다 그래서 금방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 금이 뿌리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치아는 기능과 수명을 다 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발치를 권하고 임플란트나 이런 브릿지 같은 그런 대체적인 보철물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크라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잇몸 시리고 피나고 붓고 이제 이런 증상이잖아요. 네네네. 또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잇몸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많이 피가 나고 붓는다. 네네. 그런데 지금 크라운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 부위를 중심으로 피가 나고 붓는다. 네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요, 잇몸 주변으로 저희가 아무리 크라운의 마진을 잘 맞춰 놓더라도 사실 현미경적 소견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 마진 주변으로 이제 그 플렉, 박테리아 덩어리들이 이제 이렇게 잘 고이고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하는 일이 있고요. 치아가 시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신경이 데미지를 받을 때 초반에는 아주 찬 그 온도를 가진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게 시린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요 부분이 그냥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온 건데 이렇게 굉장히 시린 부분이 시린 그 자극을 주는 얼음이라든지 이런 찬 음식이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몇 초 동안 찡하게 남아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부분 잇몸 그 신경에 염증이 좀 이제 불가역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네. 또 그러다가 괜찮아요. 찬 거를 드셔도 아무렇지 않고 이제 문제가 없네.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참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뜨거운 국을 드셨는데
뜨거운 걸. 예, 갑자기 이가 막 솟구치고 아프고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염증이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신경이 죽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 부분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나 뭐 몇 달이나 몇 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부패가 되면 안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부패가 되면 뜨거우면 이건 물리 시간인데요. 뜨거운 온도가 가해지면 이 안에 부패된 곳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부피가 다시 팽창하는데 치아 신경 내부가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간 압력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신경이 괴사가 돼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 정도로 통증이 강하고 이런 분들은 바로 신경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신경 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이제 만들어줘서 그 가스가 빠지도록 놔두면 금방 또 이제 통증 같은 거는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괴사된 이제 나중에 괴사된 신경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 신경기를 다 충전을 해주는 게 이제 신경 치료를 끝내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또 쓰실 수 있게 되는. 너무 신기하네요. 그 작은 치아 그 사이사이에 그 미세한 조직과 신경들이 그렇게 많은 통증을 유발하고 또 많은 진행을 갖는다는 게 일단은 찬 거 드셨을 때 무언가 실인 증상 초기에 있다면 빨리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찬 온도에 반응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충치로 인한 겁니다. 근데 이 충치도 저희가 이제 어떤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에서도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부위에서 충치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가 진행될 때 이렇게 크게 넓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면서 들어가서 그 안쪽을 동굴처럼 이렇게 탈회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제 관찰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뭐 찬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해서 이제 자각 증상으로 이제 좀 시리다 이랬을 때 충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신경까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리고 뭐 찬 거라든지 아니면 짠 거, 단 거에도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체크업을 하셔서 충치가 있는 건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가보면은 충치가 아닌 경우에 시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뿌리가 드러났을 때, 이 뿌리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에나멜층이 덮고 있는 곳하고 조금 구조가 다른데요. 에나멜층은 보통 1.5, 2mm 정도 두꺼운 것은 이렇게 에나멜이 그 안에 상아질이라고 하는 신경을 덮고 있는 층을 또다시 덮어서 우리가 저작 기능을 충격을 바로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건데요. 이 뿌리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전문 용어로 백악질이라 그러는데 보통 영어로 시멘툼 하는 아주 얇은 층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요게 그 안에 신경을 덮고 있는 상아질을 덮고 있는데요. 요 구조물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직학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면 뼈와 아주 유사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들이 그 연조직인 인대들이 뼈에서부터 이 뿌리의 표면에 잘 달라붙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인데요. 요 부분이 밑쪽 뿌리 끝으로 가면 조금 두꺼워지는데 뿌리 위쪽 즉 이 에나멜층하고 만나는 그 경계선 쪽은 조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노출이 됐을 때 또 칫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요 백악질층이 제거가 되면 안에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요 상아질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미세한 관들이 그 끝을 따라가 보면은 안에 있는 신경 조직에 신경 세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겉표면에 그 있는 미세한 관이 막히질 않고 살짝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곳들이 있다면 뭐 그냥 우리
치과 가면은 기구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온도 뭐 또 짠 거 단 거는 이제 농도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요 안에 들어 있는 그 조직액들이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그게 우리가 시리다는 네.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금방 치료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양치 습관이 잘못돼서 옆으로 칫솔질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에 의해서 잇몸 부분들이 많이 파여 있는 경우, 뿌리가 파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신경하고도 가까워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관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깊다면 충치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렇게 충전을 해줘서 살짝 메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린 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뿌리만 이렇게 노출된 경우들이 이제 잇몸 질환 환자들에서 좀 네네.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치약을 사용하여 그 열려진 그런 미세관들의 입구를 이제 이 미네랄들이 침착을 하면서 봉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아 과민증하고 연관이 있고요. 실제 치아 과민증은 이제 우리 몸의 상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네. 많이 피곤하거나 일을 밤잠 못 주무시고 일을 하시고 요즘처럼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고 걱정 많으시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이제 속된 말로 축난다고 얘기하죠. 네네. 그렇게 되면 몸이 아주 피곤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 전체적인 몸의 저항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페인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점 자체, 기준점이 내려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약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빨리 주기 위해서 그게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강했을 때는 견딜 수 있는 그 자극이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면 느끼는 그 감각 기준점이 내려가서 금방 느끼게 됩니다. 더 센시티브해진다.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몸이 참 신기한 네. 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면역력과 관련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쉬시고 잘 영양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하시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그래요. 듯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 단순한 정말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센시티브한 감각 때문인 건지 네네. 잇몸 자체 문제가 있는지 네. 치아가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그대로 방치하자면 또 일은 더 커지고 네네. 굉장히 신중한 문제인데요. 그 평상시에 칫솔질 하시는 습관 네. 유난히 칫솔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금방 다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적당한 우리 치태를 제거하는 부분은 칫솔의 탄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팍팍 문지른다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막 닦이는 게 아니고요. 칫솔이 닿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 칫솔 모가 이제 우리 치아 표면 이제 이런 데 닿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 너무 꽉꽉 눌러서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뭉그러진다 그러죠. 오히려. 예, 그러면서 닿지 않는 곳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안 닦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탄성 부분의 기능을 조금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가 금방금방 문지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그 이솔질하는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 실제로 치아가 이제 이렇게 마모가 되는 거는 칫솔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요. 치약에 의해서 되는 치약이요. 거가 더 많습니다. 치약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이렇게 우리 그 렌즈나 부엌 청소하시다 보면은 찌든 때나 뭐가 껴 있으면 치약 쓰면 잘 닦인다고 네네. 하실 거예요. 네. 그 안에 마모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닦아지는 건데 그걸 다 닦고 나면요 보면 이 표면이 금속 표면이나 이런 걸 보면 반짝반짝한 게 아니고요 뿌옇게 변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크래치를 그 작은 알갱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치약 속에 들어 있고요. 그 부분이 우리 이에 이제 많이 돌출이 된 약한 뿌리 부분에 닿으면서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수평
과민으로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잇몸이 내려가고 더 파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바꾸셔야 되는 그런 칫솔질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치아 과민 중에는요 가장 지금도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 부분이 파인 부분이 잇솔질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우리가 이제 이 잇솔질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다시 교육시켜 드리고 바꿔주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봉해 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과민증을 해소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요 치아 뿌리 부분이 데미지가 나는 게 이를 악무시거나 이를 밤에 꽉 이렇게 가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두 번째는 아주 질긴 음식 좋아하시고 딱딱한 음식 좋아하시는 부분, 이렇게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즐기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데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뿌리 부분이 이렇게 칫솔질에 의한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파이거든요. 우리가 그 바닥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파이는데 이가 이제 꽉 물어서 이제 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치아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에나멜층하고 요 부분이 이제 상아질, 아까 말씀드린 백악질, 요 뿌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딱 만나는 경계선이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치아가 힘에 의해서 뒤틀리면서 그 만나는 경계선이 이렇게 터지는 이렇게 아주 V자 홈으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터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속에 안에 있는 신경까지 그 부분까지 터져나가서 신경에 데미지를 받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뭘 떼어놓더라도 금방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시려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고농도의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과 오시면은 또 그런 약재를 통해 가지고 도포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제 예전에 이제 나이가드라는 어떤 마우스피스 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장치 같은 것들로 좀 밤에 이렇게 이를 악무실 때 그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필요가 있고요. 질긴 음식, 딱딱한 음식 좋아하신다면 안타깝지만은 조금은 좀 피하시고요. 우리 몸에 좋은 넛들도 아몬드 이런 넛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요. 네. 넛은 정말 맛있는데 딱딱해서 치아에는 해롭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치실 썼을 때에 악취가 난다든지 피가 엄청 많이 묻어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이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신 플렉이 많이 빌드업돼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고요. 박테리아 냄새죠. 결국은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염증의 원인은 박테리아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피가 나신다고 겁을 내시면서 거기를 더 안 닦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심해지니까 오히려 피가 난다면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질기게 치실과 뭐 여러 가지 도구, 치간 칫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뭐 소위 말해서 이쑤시개 쓰면 안 좋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쑤시개 옆면을 잘 이용을 하면 또 치태 제거에 또 효과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구강 위생 용품 중에 본인들의 이제 이 손에 잘 맞는 그런 걸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사라집니다. 잇몸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피가 많이 나는. 그렇죠. 잇몸 관리가 잘 안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게 치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잇몸 깊숙이의 위치에 있어서 평상시 댁에서 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보통 잇몸 치료, 딥 클리닝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치석이나 여러 가지 염증 산물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투스브러시 칫솔을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건 쓰시기 나름인데요. 올바르게 쓰신다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몇 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 년이요? 네. 그거 괜찮나요? 박테리아 같은 거? 박테리아 거기 있는 박테리아는 우리 구강 쪽에 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잇몸 질환은 그냥 어떤 특정한 그런 박테리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요, 많은 박테리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뭐
우리 사람 살면 하수물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애는 거고요. 칫솔에 묻어 있는 박테리아 정도는요, 우리 입안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면 아주 미미한 거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칫솔을 사용하기 나름인데 이제 네. 많이 닳아 있고 벌어져 있고 이러면은 기능을 못 하는 거게 되네요. 실제 임상 결과에 있어서는 큰 기능의 변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칫솔 모양이 변해도. 네. 예. 칫솔을 올바르게 사용법을 올바르게 하신다 그러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탄성 부분이 좀 역할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치약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불소질,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 네네. 저희는 이제 미국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그냥 웬만큼은 다 불소가 들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치약 이렇게 보시면 치약의 용도가 센시티비티 이렇게 쓰여 있는 치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시린이에 지갑 본 적 있어요. 예, 그런 치약 용도이고 이게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이제 불소 농도가 높이 올라가면 또 뿌리에 충치가 생기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고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권하게 되는데요. 요 부분이 어느 한정 이상이 되면 저희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소 자체는 사실은 독극물하고 너무 그래요. 농도가 높으면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용도에 맞는 치약을 권해 받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네요. 네네. 오늘 너무 재미있게 강의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플러튼에 위치한 연치과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이후에 714-519-3932번 714-519-3932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실 곳은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031입니다. 1031 로스크랜스 애비뉴 104 수인 넘버 104호 플러튼 지역이에요. 1031 로스크랜스 애비뉴 104 플러튼 지역이고요. 잭인더박스 뒷모래 찾아가시면 아주 깨끗하고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어포이만 필수잖아요.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줄 많이 쓰셔야 돼요. 하셔서 큰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